깊은 샘이 흐르듯 늦은 인생도 다시 맑아진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샘은 퍼낸다고 마르지 않고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그가 말한 샘은 물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관계 삶의 태도를 말한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인생은 바로 이 샘과 닮아 있습니다. 1. 마음의 물기를 자주 흔들어라. 60대 이후의 정심지혜.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서운한 감정이 자꾸 쌓이시나요? 60이 넘으면 참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삶은 어느 정도 안정되는데 마음은 오히려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마음이 고이기 때문입니다. 물도 고이면 썩듯이 마음도 고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고인 마음은 쉽게 서운함으로 변하고 흐르지 못한 정은 오해가 됩니다. 왜 자식들은 전화를 안 할까? 그 친구는 왜 나한테만 그럴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맴돌죠. 조선시대 위대한 학자 정약용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샘과 같으니 흘러야 바르게 된다. 정말 명쾌한 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흐르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흔드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을 흔드는 일을 해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평소에 안 듣던 새로운 음악을 들어보세요. 트로트만 듣다가 클래식을 틀어보거나 요즘 젊은이들이 듣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매일 같은 산책길만 걷지 마세요. 오른쪽으로만 가던 길을 왼쪽으로 가보세요. 그냥 골목 하나만 바꿔도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로운 가게도 보이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오래 안 하던 전화를 걸어보세요. 괜히 패 끼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연락 못하고 있었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냥 용기 내서 한번 전화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마음의 물결을 만듭니다. 흔드는 만큼 물길이 생기고 물길이 생기는 만큼 마음은 다시 맑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 하나 흔들어 보시겠어요?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맑게 만들어줄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부드럽게 다산이 말하는 진짜 관계의 비밀.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권력을 잃은 양반, 그를 모르는 농부, 심지어 자신을 감시하던 관리들까지.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가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먼저 보라. 이 한 문장이 60대 이후 관계의 평온함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누가 이상하고. 하지만 60대가 되면 이런 판단이 오히려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여기서 잠깐, 당신은 지난 일주일간 누군가를 판단한 적이 있나요? 그 판단이 당신을 편하게 했나요? 아니면 더 불편하게 했나요? 대부분은 후자일 겁니다. 판단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다사는 이를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볼 때 현재의 모습보다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먼저 봤습니다.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어떤 아픔을 겪었을까? 부드러움은 미덕이 아니라 생존 기술. 60대 이후를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핵심은 관계에서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덕이 아닙니다. 자신을 편하게 하는 생존 기술입니다. 말투를 둥글게 하고 판단을 늦추고 당장 이해 안 되는 말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할 때 즉각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라고 말하는 대신 그래 많이 힘들겠구나라고 먼저 받아들이는 것. 이 작은 차이가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당신이 가장 최근에 누군가에게 부드러웠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상대방의 표정이 어땠나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어땠나요? 다사는 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물처럼 흐르고 딱딱한 마음은 돌처럼 굴러떨어진다. 60대의 관계는 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돌처럼 굴러떨어지면 깨지고 맙니다. 3. 하고 싶은 말의 30%만 말하라. 침묵이 관계를 살린다. 정약용은 말은 적을수록 깊다고 했습니다. 그는 18년 유배 생활 동안 수천 통의 편지를 썼지만 정작 말은 매우 적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후회도 많아진다는 것을.
60대는 말 때문에 후회하고, 말 때문에 멀어지고, 말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그렇습니다.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내가 너 키울 때는 말이야.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 이런 말들 하고 나면 후회되지 않나요? 말한 순간은 시원했지만 나중엔 찝찝하고 상대방과 거리가 멀어진 느낌. 이것이 바로 과언, 즉 말이 넘친 결과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당신이 평생 했던 말 중 가장 후회되는 말이 있나요? 그 말을 안 했다면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30% 법칙 다산의 말하기 기술. 다산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중 30%만 말하라. 나머지 70%는 마음속에 두고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라. 이것은 단순히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해버리면 상대방은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잃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은 간섭이나 잔소리로 들립니다. 특히 가족에게는 말을 줄여야 정이 깊어집니다. 조언보다 경청을, 잔소리보다 이해를, 내 방식보다 그들의 방식을. 한 60대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한테 하고 싶은 말을 10개에서 3개로 줄였더니 오히려 딸이 먼저 연락을 더 자주 하더라고요. 제가 말을 줄이니까 딸이 편해진 거예요. 오늘부터 실천해 볼까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일단 3초 참고 그중 30%만 말해보세요. 말을 비울수록 관계의 샘물은 맑아집니다. 4. 몸을 가장 귀한 도구처럼 다루라. 다산의 건강 철학. 정약용은 고난의 유배지에서도 매일 걷고 숨을 고르고 마음을 편안히 했습니다. 그가 18년의 유배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몸은 마음이 깃드는 집이니 무너지면 마음도 쉴 곳이 없다. 60대 이후 가장 큰 자산은 건강을 유지하는 지혜로운 습관입니다. 재산도 명예도 건강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진 않나요? 계단 오를 때 숨이 차진 않나요? 밤에 잠이 잘 오나요? 이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면 70대에는 후회합니다. 그때 좀 더 관리할 걸.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습니다. 다산의 4가지 건강 습관. 다산이 실천했던 건강 습관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1. 하루 30분 걷기. 다산은 유배지에서도 매일 걸었습니다. 강가를, 산길을, 논둑을. 걷기는 몸을 살리고 마음을 맑게 합니다. 2. 매일 스트레칭 5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을 천천히 펴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3. 규칙적인 수면. 다산은 밤 10시에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규칙적인 수면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4. 욕심내지 않는 식사. 배부르게 먹지 않고 80%만 채우는 것. 다산은 과식은 천천히 몸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이 중 하나라도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나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10분만 걸어보세요. 내일은 15분, 모레는 20분. 이 단순한 행동이 남은 30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0대 초반에 매일 걷기 시작했어요. 지금 75세인데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요. 몸을 가장 귀한 도구처럼 다루세요. 그것이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5. 한 번씩 아파보는 감정도 필요하다. 고통을 억누르지 마라. 정약용은 때로 고통은 마음을 단정히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다산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억누르면 그것은 썩어서 더 큰 병이 된다는 것을. 오히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 그것은 흘러가고 새로운 평온이 찾아온다는 것을. 60대는 인생의 굴곡이 쌓여 서운함, 외로움, 허무함, 상실감이 다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멀어진 것 같은 외로움, 친구가 하나둘 떠나는 상실감, 내 인생이 이게 다였나 싶은 허무함, 누군가에게 받은 서운함. 당신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그렇다면 억누르지 마세요. 하루쯤은 그대로 느껴보세요. 감정은 샘물처럼 흐른다. 다산은 감정을 강물에 비유했습니다.
감정은 샘물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과정이다. 슬픔도, 외로움도, 허무함도 결국은 흐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막으려고 할 때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며 억지로 웃으려고 할 때, 오히려 감정은 막히고 썩습니다. 한 6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한동안 너무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억지로 참지 않고 하루는 그냥 혼자 조용히 울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고통을 억누르지 말고 하루쯤은 그대로 느껴보세요. 그날의 눈물 한 방울이 마음의 잔해를 씻고 흐르는 물길을 다시 엽니다. 오늘 밤 조용히 앉아서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무엇이 당신을 무겁게 하나요? 그것을 인정하고 느끼고 흘려보내세요. 6. 세상과 연결된 작은 끈을 놓지 말라. 고립은 조용히 찾아온다. 다사는 평생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사람과 글과 배움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를 가르치고 농민과 대화하고 편지를 쓰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립이 인간을 천천히 죽인다는 것을. 60대의 고립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은퇴 후 출근할 곳이 없어지고 친구들은 하나둘 바빠지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는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았구나 하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지난 한 달간 누구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나요? 만약 그 횟수가 손에 꼽힌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점입니다. 작은 연결 하나가 삶을 바꾼다. 그러니 의도적으로 연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취미 동호회, 등산, 서예, 노래, 뭐든 좋습니다. 마을 카페 한 자리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으세요. 주 1회 봉사복지관, 도서관, 어디든 좋습니다. SNS 한 줄 소통 아침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한 줄도 연결입니다. 한 65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주 1회 책 읽어주기 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그 아이들이 저를 기다려요. 그게 제게 큰 의미가 됐어요. 이 작은 연결 하나가 인생의 샘을 마르지 않게 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7. 오늘의 자신을 너그러이 받아들이라. 자책은 샘을 막는다. 정약용은 자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한 날에도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부족했다면 내일 채우면 된다. 60대는 지나간 후에 놓친 기회, 하지 못한 일들로 자신을 자주 탓합니다. 그때 그 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자식 교육을 잘못한 것 같아, 건강을 더 챙길걸. 당신도 이런 후회를 하고 있나요? 하지만 정약용처럼 오늘의 나를 그냥 받아들이는 태도가 인생 후반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너그러움은 자신에게 주는 선물. 다사는 말합니다.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는 사람만이 타인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다. 자책은 샘을 막습니다. 자신을 탓하면 탓할수록 마음은 굳어지고 샘은 마릅니다. 오히려 그래, 내가 부족했지만 그것도 나였어라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샘이 다시 흐릅니다. 한 68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자책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만하자 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고 가족관계도 좋아졌어요. 오늘부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부족해도 괜찮아. 내일 다시 하면 돼. 이 작은 너그러움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8. 가장 중요한 지혜샘은 나누어 줄수록 깊어진다. 나눔이 만드는 기적. 정약용은 말합니다. 샘은 나누어 줄수록 깊어진다. 이것이 60대 이후 행복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평생 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돈을 모으고 명예를 쌓고 집을 사고. 하지만 60대부터는 나누는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나누면 정이 깊어지고, 시간을 나누면 관계가 깊어지고, 경험을 나누면 존경이 깊어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나누고 있나요? 꼭 돈이나 물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경청하는 시간 30분, 젊은이에게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 이 모든 것이 나눔입니다. 나눔이 쌓아 올린 품격. 한 70대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0대부터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다려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의미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는 것은 나눔이 쌓아 올린 인생의 품격입니다. 재산은 자식에게 넘어가지만 품격은 당신 안에 남습니다. 명예는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나눔의 기억은 사람들 마음속에 남습니다. 다산 정약용. 그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왜일까요? 그가 평생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사랑을, 희망을. 당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작은 나눔 하나. 그것이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60대의 삶은 새로운 샘을 파는 시간이다. 정약용의 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흐르는 것이지 고이는 것이 아니다. 흘러야 맑고 나누어야 깊어진다. 지금 60대의 여러분은 인생의 마른 샘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는 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흐르되 멈추지 않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인생의 가장 깊은 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당신의 샘을 흐르게 하세요.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한 사람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고마워요 또는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30분 걷기. 지금 당장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동네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작은 나눔 하나.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문자, 이웃에게 미소, 후배에게 조언.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60대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면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삶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처럼 우리도 매일 조금씩 샘을 깊게 만들어 갑시다. 남은 인생이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 되도록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이 글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지혜는 무엇인가요?